시야 채널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HTML5 스펙 그 시리즈 중에서 이 세 번째 동영상인데, 이 동영상으로 그 HTML5 시리즈는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동영상까지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. 근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도큐먼트, 문서라는 얘기죠. HTML 문서를 의미하는데, 이 도큐먼트하고 이 HTML 신텍스, 문법이란 얘기죠. 문법이라는 건 문서의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, 이 문서의 구조에 대한 거. 그거를 주로 설명을 하고, 이 HTML, 이 엘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각 기능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놓은, 구분해 놓은 이런 HTML 엘리멘트들을 구분해 놓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시고, 엘리멘트는 뭐 뒤에 쭉 이제 나중에 따로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. 그 부분에서 설명이 될 거고, 여기 컨텐트 모델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하고, 다음으로는 이 스펙을 자주 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. 그래서 첫 번째 이 도큐먼트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설명을 뭐 하려고 치면 한이 없지만은, 여기서는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. Case insensitivity in tag name and attribute names라는 이 항목은 그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HTML5 코딩을 할 때 무조건 소문자로 하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왜냐, 대소문자 구분은 전혀 안 해요, HTML 문서는. 반면에 XML 문서는 확실하게 하는데, 그건 여기서는 XML 문서를 다룰 예정이 아니니까, 물론 이 전체 채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다르게 될 거예요. 제 전공이 XML이에요. 그래서 이건 나중 일이 될 거고, 그때 뭐 네임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그때 들어갈 거고, 뭐 도큐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 HTML 신텍스 문법인데, 여기는 섹션을 갖다가 9개로 나눴는데, 이 SVG라든지 CData 이런 거는 다 XML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 섹션에 가서 설명을 하고, 7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. 첫 번째 독타입이라는 건 도큐먼트 타입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HTML 문서가 어떤 종류의 HTML 문서인지를 문서 첫 부분에 선언을 해줘요. 그러니까 내가 HTML 4.0 시리즈를 쓴다. 뭐 4.0, 4.01 이런 거 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이런 선언을 해주게 돼 있어요. 그것도 뭐 트랜지셔널이냐, 스트릭트냐,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해가지고 선언을 해주게 돼 있는데, 제가 용어 해설할 때 터미널로지 부분에서 must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은, 이거는 이런 독타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, 뭐 필수적으로 이걸 뭐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문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독타입 선언이 첫 번째인데, 이 XHTML이 아니고 이 HTML5의 독타입 선언은 여기 VS 코드에 지금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,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앵글 브라켓을 열고 스페이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느낌표 스페이스 없이 독타입이라고 하면 돼요. 이건 뭐 소문자로 해도 되지만은 뭐 관례상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고, 정소문자로 해야 되겠다면 뭐 소문자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 인코딩 디클레레이션인데, 이 문서를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 해줄 건지를 선언을 해야 돼요.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은, HTML 문서를 저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자셋을 통해서 저장할 건지,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를 지정하는 건데,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UTF-8이
가장 효율적이라 해서 이걸 제일 많이 써요. 문서 크기도 많이 커지지 않고 16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.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UTF-8을 쓴다는 거. 그런 설명이고, 그 다음에 엘리멘트하고 어트리뷰트. 이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한번 이걸 한번 보죠. 여기 밑에 있는 설명 보기 전에 여기 void element in HTML이라는 게 있어요. 이 void element라는 건 뭐냐면 그 엘리멘트 속에 컨텐츠가 들어가지 않는,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, 그러니까 빈 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void elemen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img 같은 그런 그 엘리멘트가 있어요. im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마크업이라 그러면은 이 마크업 기호 앵글 브래켓을 써서 엘리멘트를 시작한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닫게 되죠. 닫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 마크업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. 태깅을 해주는 건데,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 없죠. 이거라고 할 수 있지만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이드로 표현을 하는데, 한 가지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, 여기 지금,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게, void element인데, 이 경우에 스페이스를 하나 주고,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하나 해놨어요. 그래서, 이거는 나중에 VS 코드로 3팻, 그러니까 상용구 사용법을 설명할 때, 그 섹션에서,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테지만은, 이 빈텍 같은 경우, void element, empty element라고 표현하는, 이 같은 경우에는 끝에다 이 표식을 해주면은, 구분하기도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이 표식을 가급적이면 해주시라는 것, 미래를 위해서 그걸 하나 권장을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텍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기하라고 여기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앵글 브래켓을 열고, 그 다음에 엘리멘트 택 네임이 나오죠.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.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스페이스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. 막바로 택 네임 나오고,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어트리뷰트가 들어가고, 또 어트리뷰트 뭐 값이 들어가겠죠. 또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void element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,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끝에 슬래시를 붙여주라는 거. 그러고 앵글 브래켓을 닫으라는 거예요. 여기 앵글 브래켓 닫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. 이게 스타텍의 문법이에요. 엔드텍도 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스 네스티드 택인데,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B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I가 나오는데, 이 보면은 그 I가 B 속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B가 I 속에 포함된 것도 아니에요. 네스팅 된 거.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중첩됐다고 그러는데, 이 중첩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여러 군데 봤는데, 중첩에서 중이라는 건 중복된다 할 때 그 무거울 중자고, 첩은 겹친다. 첩첩산중할 때 그 첩자예요. 그러니까 중첩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네스트예요. 네스트. 뭐,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대한 설명도 뭐 한번 읽어보세요. 예, 여기 보면, 근데 여기 이제 커팅을, 어트리뷰트 값을 커팅을 하는 경우, 아니 안 하는 경우, 근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. 반드시 커팅을 해주는데, 이 코팅은 그 다운표로 쏴준다는 얘기죠. 그 값을. 그걸 이제 싱글 코트를 하거나, 여기 싱글 코트를 하거나, 아니면 더블 코트.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, 요즘 나오는 코드 에디터 같은 게, 옛날에도 사실은 그랬지만, 자동으로 그 값을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, 이거 뭐 일부러 빼는 게 더 귀찮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고, 진짜 중요한 거는,
이 텍스트 앤드 캐릭터 데이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캐릭터 레퍼런스라는 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문자 참조라고 해석을 하는데 문자 참조라고 그냥 이렇게 단어를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선뜻 이해가 안 가요. 이 문자 참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크게 나눠서 문자 참조라는 걸 해야 될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키보드를 보면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문자나 기호는 한정돼 있죠. 그 반면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지금 유니코드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세계 언어를 전부 유니코드화 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자나 기호는 수십만 개예요. 근데 키보드로 직접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하나 요걸 해놨는데 네거라고 돼 있죠. 앰퍼샌드 이 앰퍼샌드하고 뭐 엔드 할 때 이 기호죠. 앰퍼샌드하고 그다음 네거하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그 유니코드 기호들이 있어요. 이런 기호를 입력을 하면은 모양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양 이 모양 있죠. 이 단도 모양으로 이렇게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. LT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그냥 입력했을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수식 같은 데서 이 부등호 표시로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뭐 사실은 거의 실행해 보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 열리는 앵글 브래켓을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LT, less than이라는 뜻이죠. 이걸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. 직접 입력할 방법이 없는 경우와 또 직접 입력했을 경우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 문자 참조라는 걸 하게 됐어요. 문자 참조라는 게 뭐 그런 식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, 그 다음은 주석 부분이죠. 코멘트. 주석 부분은 뭐, 요런 모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건 HTML에서 그런 거고, XML 같은 경우 요 뒤에 이 부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, 그건 XML 뭐 부분에서 설명을 뭐 따로 하죠.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XML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, 여기서 이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, 그 다음 설명해야 될 게, 어디냐. 이 부분. 이 컨텐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, 이 두 가지 컨텐츠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. 플로우 엘리멘트와 프레이징 엘리멘트.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영향을 주는 엘리멘트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현만 하는, 예를 들어 이틀렉체라든지, 뭐 굵은 글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계된 엘리멘트들이 있고, 메타 엘리멘트. 이거는, 그러니까, 메타라는 뜻은 그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여기서 HTML 문서의 메타라는 거는 HTML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, 직접 뭘 하진 않지만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링크, 스타일 이런 게 나오죠. 근데, 이런 그 부분, 이 헤드 섹션에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,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할 그 부분은, 이 스펙을 자주 보면 좋은 이유에 이 부분이 해당이 돼요. 이 링크 같은 경우, 지금 VS 코드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그 HTML5 이전 버전에서는 이 링크가 이 헤드 섹션 속에서만 쓰도록 돼 있었어요. 근데 이 HTML5 버전은 지금 5.2 그 공식 공고안이 2017년도에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는 이 바디 텍 속에서도 링크 태그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섹션이 하는 섹션, 아티클, 어사이드 이런
그 엘리멘트 속에도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정보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정보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관리할 때 이런 정보들을 빨리 알므로써 나중에 그 관리할 때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걸 미리 해결할 수가 있겠죠.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.0에는 메뉴가 있는데 5.2에는 메뉴가 빠져요. 이게 그걸 디프리케이트 됐다 그러는데, 디프리케이트라는 거는 폐기된, 용도 폐기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미리 와서 이런 걸 그 스펙을 살펴보면은 그런 건 미리 알아서 안 쓸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역시 이 HTML 문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미리 와서. 물론 저도 이런 변경사항 같은 걸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저한테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참 뭐 좋겠죠.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하면서 마치면서 이 HTML5 스펙 시리즈는 이 세 번째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이 시리즈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